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누미나 논문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어떤 키프레임 이외에 나머지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어,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마스크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전체 이미지에다가 이제 마스크를 씌웁니다. 이것을 이제 1로 하고요. 마스크가 씌운 것은 이제 1로 한다는 거고, 이제 안 씌운 것은 이제 0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은 이제 전체에다가 마스크를 씌운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제 0인데, 나머지 프레임에서도 뭐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미지 어떤 일부분은 이제 마스크를 씌웠을 때 이 부분은 1이고 여기 이제 0이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프레임은 전체에다 씌우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를 전혀 안 씌운다 했을 때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M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이제 그 THW1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기 맨 처음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높이, 너비,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1 이런 식으로 돼서 1은 이제 마스크가 적용된 거, 그리고 0은 이제 적용되지 않은 거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 입력 구성을 보면은 조건 비디오는 이제 C로 표시하고 이집 마스크는 M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포함된 거는 이제 J로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텐서로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노이즈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마스크는 이제 이렇게 어떤 실수가 있을 때 T 곱하기 H 곱하기 W 7차원이 되는 거죠. 7차원이 되는 것은 이 여기에 3채널 RGB, 여기 3채널, 그 다음에 이집 마스크 하나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7차원이 되는 거죠. 동작 원리를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스크는 이제 1로 전체적으로 채워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첫 번째 프레임 포함하고 있으면 나머지 프레임은 이제 빈 프레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첫 번째 프레임은 1인 상태고 나머지 이제 다 빈 프레임 상태인 거. 그래서 마스크로 이제 나타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0. 그래서 이 나머지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조건 컨디션의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해당 영역을 이제 복원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컨디션 정보를 사용해서 마스크 영역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채우도록 하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W 그러니까 인터폴레이트 W는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변수, 이제 조정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알파라는 것은, 그리고 어떤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처음 초기값 오리진 값에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1-알파도 조정 변수죠. 그래서 0.5 이 알파가 이 개수가
0.5일 때는 이제 스타일하고 이 원래 이미지하고 이제 반반씩 되어 있는 거고, 1이 알파가 1로 돼 버리면, 알파가 이제 1로 됐을 경우에 여기는 이제 제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만 남게 되니까 스타일만 이제 100%가 되는 거고, 이제 원래 이미지는 이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요약을 하자면 이제 마스크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비디오의 각 프레임에서 특정 영역을 지정해서 해당 영역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거고, 조건 비디오는 이제 C, 이진 마스크는 M, 노이즈는 이제 J로 이제 표현하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결합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역을 이제 마스크를 합니다. 그 이제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프레임은 마스크된 영역, 그러니까 나머지 프레임에서 이제 마스크된 영역만 이제 수정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모델은 이제 이 컨디션 정보를 사용해서 해당 영역을 복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비디오 인피니팅 자본 같은 걸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원하는 영역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복원하고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풀 프레임 레이트 비디오라는 것은 어떤 최적의 성능, 그 FPS의 그 초당 프레임의 이제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뭐 16프레임이라든지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 한 장당 그 16개, 그러니까 그게 이제 16fps고, 그다음에 뭐 30fps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되게 fps를 이용해서 어떤 영상을 부드럽고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제공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풀 프레임 레이트 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품질을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미에르 모델 같은 경우는 16fps 이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SD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뭐 비디오 그러니까 비디오를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비디오가 생성하는, 그때 이제 이런 어떤 그 텍스트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비디오를 이제 바꾸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꽃이라던가 아니면 박스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그 데이터 모델 학습하는 데이터셋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비디오 길이는 이렇게 됐고, 평가 방법은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평가는 뭐 이렇게 109개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로샷으로도 평가를 했고, 그때 이제 사용된 거는 UCF101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방법은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세밀한 이제 객체 동작과 일관된 이제 카메라 동작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고품질의 비디오를 생성했고, 그러니까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제 루미나 모델은 이제 3천만 개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이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텍스트 프롬프트와 제로샷 평가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능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밀한 객체와 일관된 카메라 동작을 고품질로 생산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그 UCF101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로샷으로 텍스트에서 비디오를 생성하는 그런 거를 이제 다른 것과 이제 이런 다른 것들과 비교한 편인데요. 그 FVD는
그 비디오하고 원본 비디오하고 이제 생성한 비디오 간의 이제 거리의 유사도,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렇게 루미엘은 점수가 이렇게 났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SVD가 더 적게는 나왔네요. 그리고 인센스 스코어는 이제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이렇게 루미엘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여기에 이제 이 P6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여기에 이제 더 다양성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베이스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하고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이런 비교를 할 때 이런 뭐 프레임 수라든지 해상도, 그 다음에 텍스트 조건부 여건, 그러니까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비디오를 생성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모델 구조, 어떤 뭐 그 계단식 구조, 캐스케이드 구조 사용 여부, 그 다음에 TSR, 그 다음에 SSR 이런 모델의 활용 등, 그 다음에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API를 이용해서 상업적인 이용 가능 여부,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누미에르 모델은 다양한 이제 유명한 이제 텍스트 비디오 확산 모델하고 이제 비교를 했고, 상대적인 평가를 했을 때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어떤 그 비교 기준, 그 다음에 비교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 뭐 경쟁력 있는 FVD하고 인센스 스코어를 이제 달성했다고 합니다. 둘 다 뭐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FVD, 그러니까 프리시즌 그 비디오 디스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PR하고 PG가 있을 때 이제 FVD를 이제 구하는데, 이게 이제 원본 비디오고, 이 G라는 것은 이제 생성된 그 비디오 프레임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곱을 취할 때 이건 그 실제 비디오에서 그 생성한 비디오를 이제 빼는 거죠. 빼가지고 이제 제곱을 취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평균 벡터를 이제 구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그 시그마 R하고 시그마 G는 이제 이 부분은 공군상 행렬과 이제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이 FVD는 이 원래 프레임하고 생성된 프레임이 이제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 값이 낮을수록 이제 좋은 거죠.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요 PR은 실제 비디오 어떤 특징적인 이제 분포를 뜻하고, 그 다음에 PG는 이제 생성된 비디오의 이제 특징 분포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뮤R은 이제 실제 비디오의 이제 평균을 뜻하고, 뮤G는 이제 생성된 특징 분포의 이제 평균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R은 이제 실제 비디오의 어떤 공군상 행렬, 시그마 제로는 이제 생성된 비디오의 특징 이제
공분산 행렬을 이제 서로 이제 더해서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부분을 이제 빼게 되는 거죠. 그리고 TR이는 그 대각선 대각 행렬을 뜻하고요. 그 트레이스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행렬식이 있을 때 대각 행렬은 이렇게 대각선을 1이고 나머지는 이제 0인 그런 행렬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실제와 이제 생성한 것의 그 어떤 그 유클리디안 거리의 이제 제곱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이제 공분상 행렬의 이제 곱의 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좀 살펴보면 어떤 제곱을 취한 유클리디안 거리 제곱을 취한 것을 보면 이게 두 벡터 간의 이제 어떤 직선 제일 가까운 이제 직선 거리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작을수록 이제 두 분포가 이제 중심하고 이제 가깝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분산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비디오하고 생성된 비디오의 이제 공분산의 이제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값이 이제 작을수록 두 분포의 이제 형태가 이제 유사함을 뜻하는 거죠. 행렬의 대각합 트레스에 대해서 대각선 요소들의 합의 의미를 이제 기초인데요. 행렬의 이제 기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행렬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대각합은 이제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이걸 이제 더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으로는 이제 공분상 행렬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따라서 이제 그 이 FVD 같은 경우는 대각합을 구하는 이제 과정 이제 두 비디오 분포의 공분상 행렬의 합과 그리고 이렇게 합과 그 다음에 이제 곱의 제곱근의 이제 차이를 이 대각합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분포 간의 이제 유사성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포가 이제 유사하다고 하면 생성된 비디오가 이제 실제 비디오가 이제 얼마나 유사한지 그런 걸 이제 평가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공분산 행렬은 이제 이 대각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이게 이제 분산을 뜻하고요. 분산을 뜻하고 베리언스를 뜻하는 거죠. 근데 분산이라는 것은 한 변수의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이제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고요. 비대각 요소는 이제 이 대각선 외의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비대각 요소인데 이것은 이제 서로 다른 변수들 간의 이제 공분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분산이 양이면 두 변수는 공분산이 양수면 이제 두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이제 음수면은 이제 반대 방향. 그리고 공분산이 이제 0에 가까우면 두 변수 간에 이제 어떤 성형적인 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시그마 xx는 x 변수의 분산이고 시그마 yy는 이제 y 변수의 분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XY, 시그마 YK는 각각의 X와 Y의 이제 공분산을 뜻하고요. 그래서 공분산을 이제 이렇게 어떤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분산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가 부분에서 뭐 유저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물어봐서 이제 평가를 했는지 그거를 뜻하는 건데요. 여기 참가자들이 이제 모델에 대해서 어떤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정확하게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생성을 했는지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기네들 모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피카라든지 제로스코프라든지 젠2라든지 애니메이터 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대부분에서 이제 그 좋은 이제 선호도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비디오 퀄리티라든가 텍스트의 이제 얼라이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 퀄리티인데 여기는 텍스트에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한 거고 이쪽은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한 거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모델은 어떤 그 사전 학습된 텍스트에서 이미지 이제 확산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텍스트 비디오 생성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존 접근 방식이 이제 어떤 먼 키프레임 간에 이제 생성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시간 단위의 이제 초고해상도 모델의 그 캐스케이드를 사용해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전체적인 이제 전역적인 로 이제 일관적인 움직임을 학습을 해서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려운 점들을 이제 해결을 한 거죠. 해결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공간과 시간과 관련된 유닛 아키텍처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ST 유닛이죠. 그래서 어떤 공간적, 그다음 시간적 다운 샘플링하고 이제 업 샘플링을 이제 합쳐가지고 결합해서 어떤 전체 프레임의 속도와 이제 비디오 클립을 이제 직접 생성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생성 모델의 어떤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런 다양한 응용 분야에 이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제약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 논문에서 이제 연구라고 하는데요, 연구 과제라고 하는데 어떤 여러 장면을 포함하고 이제 장면 간 전환이 있는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은 이제 설계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이런 그 콘텐츠를 생성하는 게 이제 미래 도전 과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픽셀 공간에서 작동하는 텍스트 이미지 기반으로 이제 구축했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에 필요한 이제 공간적 초해상도 모델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잠재 비디오 확산 모델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텍스트 비디오 모델 설계에서 어떤 추가 연구를 촉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논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